사랑의 세계에서 한 남자의 진정한 기계는 그가 얼마나 많은 말다툼에서 승리했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일으키는 것엔 감정의 폭풍 한가운데서 마치 굳건한 등대처럼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으로 증명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자의 눈물이나 분노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을 논리적으로 격파해야 할 적군으로 간주하거나 최대한 빨리 수리해야 할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식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수많은 밤의 언쟁들이 피로감만을 남긴 채 종결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감정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감정을 경험하고 해소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고가치 남성의 여정은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흔해 빠진 연애 조언이 아닌 인간 본성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심리학적 통찰과 냉철한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는 남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남자인 당신에게 세상은 인과관계의 연속일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당신이 살아남고 성공해 온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관계에서도 동일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려 듭니다. 여자가 불만을 토로할 때 당신의 뇌는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녀가 요즘 우리 너무 대화가 없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 당신은 즉시 지난주에 내가 3번이나 저녁 같이 먹자고 했잖아. 그때 당신이 바쁘다고 거절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래? 라는 팩트 위주의 반박을 준비합니다. 논리적으로 당신은 옳습니다. 사실관계에서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맥락에서 당신은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드라마, 즉 갈등과 감정의 경랑은 비이성적인 광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음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여성은 관계의 안전과 연결감을 생존의 필수 요소로 여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쏟아내는 분노나 짜증 혹은 서운함은 표면적으로는 당신의 행동에 대한 비난처럼 보이지만 그 심연에는 내가 당신에게 여전히 중요한 존재인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당신은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 우리의 연결은 안전한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남성이 이 신호를 해석하지 못하고 논리라는 칼을 꺼내드는 순간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비화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고전적인 비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남자는 목적 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 지향적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남자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사가 되려 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는 목격자를 원합니다. 당신이 논리로 그녀를 제압하려 할수록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부정당했다고 느끼며 더욱 격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제시하는 완벽한 해결책은 그녀에게 닥치고 내 말이나 들으라는 차가운 명령으로 들릴 뿐입니다. 드라마는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이며 당신이 진정한 남성성을 발휘하여 그녀를 안심시켜야 할 타이밍임을 알리는 알람입니다. 고가치 남성은 이 소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이 혼란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전장의 성격을 재정의합니다. 이것은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해야 할 춤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피해자가 아닌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밤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는 끊임없이 바위를 때리고 바람은 굉음을 냅니다. 그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등대입니다. 등대는 파도와 싸우지 않습니다. 파도가 높다고 해서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무섭다고 해서 불을 끄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빛을 비출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가치 남성이 지향해야 할 내면의 상태, 즉 부동심입니다. 관계의 폭풍 속에서 당신은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등대가 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당신 역시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날카로운 말로 당신의 자존심을 긁거나 과거의 실수를 들추어내며 공격할 때 당신의 뇌 속에서는 격렬한 생물학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뇌의 깊은 곳에 위치한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고 즉각적인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명령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며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남성은 본능에 굴복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거나 입을 닫고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은 모두 여성에게 불완전함을 확인시켜주는 최악의 신호입니다. 고가치 남성의 위험은 바로 이 0.1초의 찰나에 결정됩니다. 편도체가 보내는 경보음을 인지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전두엽을 가동하여 이성의 끈을 잡는 능력, 이것이 바로 남자의 자기 통제력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동요하여 그녀와 똑같은 수준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혹은 더 큰 불길을 만드는 공범이 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자는 남자의 감정을 테스트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 폭풍을 견뎌낼 만큼 강한 남자인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분노에 갇히 화를 내며 무너진다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당신을 의지할 수 없는 약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할 때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거울 뉴런의 동조화 혹은 감정의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과 깊은 호흡, 그리고 안정된 눈빛을 유지한다면 격앙되어 있던 그녀의 신경계도 서서히 당신의 리듬에 맞춰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무시가 아닌 그녀의 감정을 모두 받아낼 수 있다는 거대한 그릇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녀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남자는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무의식적인 확신이 들 때 그녀의 공격성은 연료를 잃고 사그라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역학입니다. 소리치지 않고 제압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은 오직 당신의 내면적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등대처럼 굳건히 서서 폭풍을 견뎌냈다면 이제는 그 폭풍을 잠재우고 상처 입은 대지를 치유할 시간입니다. 이때 필요한 무기는 날카로운 논리나 훈계가 아닙니다. 바로 전략적 공감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공감을 동의와 혼동하여 거부감을 느낍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사과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가치 남성의 공감은 비굴한 사과나 무조건적인 항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적 현실을 인정해주는 고도의 심리 전술입니다. 전략적 공감의 첫 단계는 적극적 청취입니다. 이는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당신은 셜록 홈즈가 되어야 합니다. 그녀가 쏟아내는 말들의 표면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감정의 선율을 들어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라고 소리칠 때 텍스트는 비난이지만 그 이면의 뮤직은 나는 지금 무시당한다고 느껴서 너무 괴로워. 제발 나를 봐줘라는 절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그녀의 말이 당신을 공격하는 칼날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신음소리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방어하려 들지 않고 온전히 경청할 때 그녀는 벽에 대고 소리치는 느낌이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감정의 확인과 인정입니다. 이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와 같은 변명이 아닙니다. 대신 당신이 화가 난 이유가 내가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느꼈기 때문이구나. 그 상황에서는 충분히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었겠어. 정말 속상했겠네와 같이 그녀의 감정 자체를 팩트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의 팩트가 아니라 감정의 팩트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타당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거나 당신을 공격할 필요성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싸움을 건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적군에서 아군으로 위치가 재설정됩니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을 명명하고 읽어줄 때 그녀의 뇌에서는 편도체의 활성도가 낮아지고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한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거칠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멈추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녀는 비로소 무장을 해제하고 당신의 품에 안기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분해질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도끼에서 슬픔이나 안도로 바뀌는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굽히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황을 장악하고 리드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고 감정의 수위는 안전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서 위로와 이해를 받았다는 충만감을 느끼고 있으며 당신은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남자의 품격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폭풍 전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가치 남성은 평화가 찾아온 이 시점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해소는 단지 일막의 종료일 뿐입니다. 이제 무너진 잔해를 치우고 다시는 같은 이유로 폭풍이 오지 않도록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이성적 재건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혼돈을 지나 논리와 약속이라는 질서를 세우는 건축가의 역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었고 거칠게 요동치던 파도는 잔잔한 물결로 변했습니다. 당신의 등대 같은 인내와 전략적 공감 덕분에 그녀는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은 반쪽짜리 승리에 불과합니다. 감정을 달래는 것은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의 역할이지 도시를 재건하는 건축가의 역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가치 남성의 증가는 바로 이 순간 평화가 찾아온 직후에 발휘됩니다. 이제는 무너진 관계의 잔해를 치우고 다시는 같은 이유로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견고한 철근과 콘크리트로 구조를 보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 감정의 세계에서 이성의 세계로, 혼란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정교한 설계를 시작합니다. 남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타이밍의 오류입니다. 여자가 감정을 쏟아내는 도중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지만 감정이 완전히 해소된 후에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불씨를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유대감이 흐르는 골든타임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화의 핸들을 잡고 미래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이때 당신의 태도는 심판관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여야 합니다. 과거를 부검하지 마십시오. 아까 당신이 소리 지른 건 너무했어라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방금 덮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꼴입니다. 대신 시선을 미래로 고정하십시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로 서로 아프게 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는 질문은 마법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비난의 대상에서 문제 해결의 주체로 격상시킵니다. 사람들은 남이 지시한 해결책에는 반발하지만 자신이 제안한 해결책에는 헌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발언권을 주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다듬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고가치 남성의 위임 리더십입니다. 당신이 모든 답을 알더라도 그녀가 스스로 답을 찾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언어는 나, 와, 너의 대결 구도가 아닌 우리라는 연대감을 강조해야 합니다. 네가 고쳐야 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노력해보자라는 화법을 사용할 때 그녀는 당신을 자신을 통제하려는 적이 아니라 자신을 이끌어주는 든든한 리더로 인식합니다. 감정이 해소된 직후의 여성은 옥시토신과 도파민의 영향으로 수용성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이때 제시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제안들은 그녀의 뇌에 깊이 각인됩니다. 당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를 업그레이드할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해와 공감이 무조건적인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가치 남성은 타인에게 친절하지만 자신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서리빨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여자가 감정의 선을 넘어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당신은 즉시 등대 모드를 해제하고 단호한 교관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녀에게 당신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을 교육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략적 후퇴입니다. 맞서서 같이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하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녀와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당신은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당신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나는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할 수 없어. 당신이 진정되고 나를 존중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나거나 전화를 끊으십시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과 감정이 아무렇게나 취급받아도 되는 싸구려가 아님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당신이 자리를 비운 시간 동안 그녀는 처음에는 분노하겠지만 곧 거대한 공포와 상실감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신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졌을 때의 불안감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당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남자는 내가 선을 넘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건전한 긴장감과 두려움은 존경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자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남자보다 자신의 무례함조차 침묵과 부재로 징벌할 수 있는 강한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당신의 경계선은 고무줄이 아니라 강철이어야 합니다. 한 번 정한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질 때 비로소 권위를 갖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예방입니다. 모든 갈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연락 문제, 이성 문제로 싸우는 것 같지만 물밑에는 거대한 물안과 결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가치 남성은 증상만을 치료하는 돌팔이 의사가 아니라 병의 근원을 찾아 도려내는 명의가 되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싸움의 패턴을 분석해 보십시오. 그녀가 매번 당신의 회식 자리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트라우마나 현재의 소홀함으로 인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유기공포가 자극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본 원인을 파악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의지나 다짐에 의존하지 말고 습관과 규칙을 만드십시오. 만약 그녀의 불안이 문제라면 회식 중간에 화장실에 가서라도 짧게 잘 있고 몇 시쯤 들어갈 거야 사랑해라고 보내는 것을 루틴으로 만드십시오. 귀가 후에는 반드시 그녀를 안아주며 안정감을 주십시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여 신뢰의 마일리지가 되면 웬만한 외부 충격에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그녀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사랑은 감정의 노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자 끊임없는 자기 수양의 과정이며 두 영혼이 성장해 나가는 치열한 여정입니다. 이제 당신은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키를 잡고 정면으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십시오. 그 끝에 당신이 원하는 진정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남자의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의 리얼리스트가 당신에게 전하는 고가치 남성의 길입니다.